안녕하세요. 헬스시크릿입니다. 뇌졸중은 과거 60대 이상에서 발병하는 추세였으나 현재는 서구화된 식단과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발병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뇌졸중은 빨리 발견할수록 후유증이 적기 때문에 전조 증상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특히 뇌졸중의 위험 인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늘의 영상을 더욱 집중해서 봐주세요.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헬스시크릿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먼저 뇌졸중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뇌졸중은 크게 뇌출혈, 뇌경색으로 나뉩니다. 혈관이 터지면 뇌출혈, 혈관이 무언가에 의해 막히면 뇌경색으로 나뉘게 됩니다. 증상은 가벼운 증상부터 생명을 위협하는 증상까지 다양하며 심각도에 따라 후유증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뇌졸중의 후유증은 안면마비, 몸의 한쪽 마비, 감각 이상, 언어장애, 균형 감각 이상 등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이어서 뇌졸중의 위험 인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만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주의하세요. 혈압, 당뇨, 고지혈증, 동맥경화, 심장질환 등 만성질환 즉 성인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뇌졸중이 발병할 확률이 더욱 높아집니다. 국내외 다양한 연구에 의해 이러한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뇌졸중 발생 확률이 현저히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평소 만성질환 관리를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뇌졸중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둘째, 겨울철에 특히 주의하세요. 겨울철에는 혈관이 좁아지게 되기 때문에 여름철에 비해 뇌졸중 환자 발생률이 증가합니다. 특히 혈압이나 고지혈증, 동맥경화 등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 좁아진 혈관으로 인해 혈압이 상승하고 뇌의 혈류에 영향을 미쳐 뇌경색이 발생하게 됩니다. 혈압 상승으로 인해 혈관이 터지게 되면 뇌출혈이 되며 동맥경화나 고지혈증 등으로 인해 혈액의 점도가 올라간 상태에서 피떡이 혈관을 막으면 뇌경색이 되기도 합니다. 셋째,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뇌졸중은 스트레스에 취약한 질병입니다.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우리 몸에서 코티졸, 아드레날린과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은 혈관 수축, 혈압 상승을 유발합니다. 또한 혈액의 점도가 높아져 혈전 즉 피떡의 형성 위험을 높여 뇌졸중의 위험도를 증가시킵니다. 특히 이러한 스트레스로 인해 젊은 연령층에서 뇌졸중이 발병하게 되는 원인이 되는데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와 서구화된 식습관이 합쳐져 혈관을 망가뜨리게 됩니다.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살 수는 없지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자신만의 스트레스 관리법을 찾아 스트레스를 관리하도록 하세요. 이어서 뇌졸중 전조 증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편측 이상입니다. 뇌졸중은 주로 한 군데의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른쪽 혹은 왼쪽의 팔이나 다리에 갑자기 힘이 없어지거나 감각 이상이 옵니다. 감각 이상은 저린 느낌, 둔한 느낌, 찌르는 느낌 등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또한 구안화사처럼 한쪽 얼굴이 마비되는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침이 한쪽으로 흐르는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둘째, 균형 감각 저하입니다. 뇌졸중이 오게 되면 걸을 때 한쪽으로 치우쳐 걷는다던가 균형을 잡지 못하고 넘어지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셋째, 언어 장애입니다. 사람들과 대화할 때 갑자기 어눌한 말투로 얘기한다거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쉬운 말을 갑자기 이해하지 못하고 다른 소리를 하기도 하며 정확한 말을 하더라도 말이 어눌하여 상대가 알아듣지 못하기도 합니다. 넷째, 시각 장애입니다.
한쪽 시력이 갑자기 저하되기도 하고 시야가 좁아지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다섯째, 심한 두통입니다. 평소와는 다른 깨질 듯한 두통이 나타납니다. 일부 환자의 경우 벼락을 맞은 듯한 두통이라고 표현하기도 할 정도의 두통이 나타납니다. 만약 두통과 함께 분수처럼 뿜어져 나오는 구토를 하는 경우 뇌출혈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즉시 응급실에 내원하도록 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뇌졸중의 전조 증상은 본인이 알고 있더라도 인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관심이 중요합니다. 뇌졸중은 심근경색과 같이 시간이 중요한 질병입니다. 골든타임을 사수하지 못하면 심각한 후유증 또는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아주 경미한 증상이라도 증상이 발현되면 바로 응급실에 내원해야 합니다. 빨리 발견할수록 후유증이 적거나 거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피곤해서 그렇겠지, 좀 쉬면 나아지겠지 하다가 의식을 잃고 발견되기도 합니다. 그때는 시간이 많이 지난 상태이기 때문에 후유증이 심각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뇌졸중을 위협하는 음식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뇌졸중은 유전이 아니라면 단독으로 발생하기보다 고지혈증, 혈압, 동맥경화와 같은 혈관 질환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혈관 건강을 해치지 않는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정제된 탄수화물과 설탕이 많은 음식입니다. 흰 쌀, 흰 빵과 같은 정제된 탄수화물은 우리 몸속에 들어와 혈당 수치를 급격히 증가시켜 혈액을 끈적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설탕이 많은 음식은 비만을 유발하여 몸속 콜레스테롤 수치를 상승시킵니다. 이렇게 온전하지 않은 혈액의 흐름은 피떡을 형성하여 뇌졸중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둘째, 염분이 많은 음식입니다. 염분이 많은 음식은 혈압을 증가시켜 혈관 수축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수축된 혈관으로 인해 혈관의 압력이 증가하여 뇌출혈과 같은 뇌졸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셋째, 트랜스 지방이 많은 음식입니다. 기름에 튀긴 음식, 인스턴트, 패스트푸드, 가공식품 등은 트랜스 지방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트랜스 지방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여 뇌졸중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여기까지 뇌졸중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10분도 안 되는 짧은 영상으로 뇌졸중에 대해 모든 것을 다룰 수는 없지만 일반인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담았으니 건강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